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국어학생입니다. 우리 국어시험과 관련돼서 행정법 국어과 관련돼서 이미 시험을 보셨죠? 시험 보시는 고생 많았고요. 자, 행정법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우리가 배웠죠. 이거는 사인의 우리가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로 의미해서 자, 다툼에 있는 자는 판례의 어함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번에 한번 보죠.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에 근거가 된 조항에 해석상 행정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거부행위와 관련돼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본안의 판단의 설상이다. 자, 우리가 통상 거부라는 게 있어요. 반려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거부 처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부가 들어가면 통상 무슨 처분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야만 항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봅니다. 자, 이번 질문과 관련돼서 민원사항의 신청 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험이 있더라도 자,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경우에도 행정처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2번도 우리가 맞죠. 자, 그러면 3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에 대해서 건축주 등 건축허가 발열된 경우, 자,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전한 지에 놓이게 되므로 건축신고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된다. 맞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 정한 인가, 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여하는 신고로서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다른 법률에 정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의제 효과를 수반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여하는 신고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문제 1번의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건 4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건축법 11조 5항을 근거로 하고 처분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늘 출제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랬죠.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원칙과 관련돼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표적인 기속행위죠. A적으로 자유저당 행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신고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신고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에서 평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바로 우리 평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국가기관인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은 규정은 행정권과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먼저 1번은 우리가 맞고요. 자, 2번에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보죠. 평등원칙은 동일한 것과 사이에 평등이므로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의 정도의 평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죠.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등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무슨 평등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상대적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 평등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뭐예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게 바로 상대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평등원칙은 동일한 것 사이에 평등임으로써 여기는 좋아요.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의 정도도 평등을 포함하는 차별의 정도도 뭐에 포함된다? 평등의
평등의 원칙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어때요?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3번 재량 중칙이 자 2번이죠. 재량 중칙이 공포된 것만으로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 중칙이 되풀이 실행되어 행정 간행이 성립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의 간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그래서 우리 자 행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기본서에서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상대적 평등이다. 다시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가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으로서 차별의 평등도 결론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국어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우리가 뭐예요? 크게 행정기본법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평등의 원칙, 행정의 기본 원리들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평등의 원칙과 관련돼서 요 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개발 법령의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필요로 한다는 명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당의 합의제 행정청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장이 된다. 어때요? 자,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피고 적격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요 1번과 관련돼서 여기를 바꿔놨네요. 자,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당의 합의제 행정청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장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제 행정청장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이 바로 피고 적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바꿔치기 해놓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번은 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 경정은 취소 소송과 당사자 소송 모두에서 사실심 반론 종결의 일위까지 허용된다. 여기 이제 뭐예요? 오타 편집하다 보니까 종결이겠죠. 허용된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법원은 당사자 소송을 취소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엄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함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4번의 당사자 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 경정 신청을 한 경우 그러면 저시 당초 잘못되죠. 그럼 피고를 바꿔달라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자, 우리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죠. 이 신청은 뭘로 써죠? 예, 결정으로서의 결정으로 하시면 결정문이라고 그래요. 판결은 뭘까요? 확정 판결서가 되겠죠. 판결서 우리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에 관련돼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이 1번에 관련돼서 피고 적격과 관련돼서 합의 행정처장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이 된다는 것.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4번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철회라는 것은 뭐예요? 허가 발생 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익적 행정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가해천국에서 기본서와 관련돼서 행정법 페이지 337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적인 처리와 관련돼서 옳은 것 1번에 보죠. 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대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은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성의 필요성이 상대방의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처리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 원천의 본능에서 우리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면에 대해서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죠. 왜? 시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표적인 요 의미가 우리 대표는 판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번의 정답은 옳은 것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기본서 337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를 보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5번 우리가 보죠. 자,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그러면 행정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대표적인 원칙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조례와 1번 제문,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보기. 자, 이번에 행정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로부터 장래형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행정법의 기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장래형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 3번의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고. 자, 여기 4번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게 바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죠.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법률 사실 요건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사실이나 그 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해서도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결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돼서 개인적 효력도 있고 대물적 효력도 있죠. 그러면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거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효력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고급시험에 대해서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돼서도 역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의 효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행정절차법의 청문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청문, 공청회라는 게 있죠. 청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보시죠. 청문은 일반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청문 절차라고 이야기하죠. 이 청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행정 절차법의 규정이 있고요.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청문 주재자의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이 있대요. 당사자 등 행정청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청에서 피해가는 거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청문 제도가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신문고 제도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그걸 둥둥둥 치죠. 이게 현대판에서 바로 청문의 절차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3번의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청문과 관련돼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근거와 관련돼서는 몇 조에 나오느냐? 바로 행정절차법 33조 제1항을 근거로 해서 6번에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4번의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청문 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막을 수 있다. 양할 수 있다. 그래서 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행정절차법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바로 청문, 공청회. 요거에 이제 꼭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전문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우리 내년에는 공청회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이제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은 행정지도가 그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러분 없다 맞죠? 자, 2번과 관련돼서 보죠. 비법한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수 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지도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단전, 단수와 관련돼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요 2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대판 1996년 3월 2일 판례가 있고요. 3월 22일 판례로서 처분성이 불인정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기본서 496페이지 거기에 판례를 딱 정리해 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법한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 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불인정되는 행정지도이다.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조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오케이. 자, 국가배상법에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이 공무원의 직무에 행정지도도 대표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행정지도와 관련돼서도 우리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단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1996년 3월 22일 판례로서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자, 8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옳지 않는 것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8번에 대해서는 의지가 많지 않죠. 봐봐요.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원의 권리 침해 행위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3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관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상호주의가 대표적인 기베인 테이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의 원리죠. 이거는 헌법상의 대전제 요건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도 있고요. 자, 그러면 4번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 이미 공개된 것도 포함되는, 특히 4번 지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특히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옳지 않는 것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역시 예상대로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9번과 관련돼서 9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이네요. 자, 우리 국급 시험과 관련돼서 옳지 않는 것, 옳은 것은 몇 개 나오지 않았나요?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우리 국민들은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들도 틀린 것보다 옳은 것, 이런 걸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 학창 시절부터 옳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옳은 것. 그래서 주로
옳지 않는 것, 맨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보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개념이네요. 행정청의 처분을 우리가 이 처분이 포인트가 되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현적 당사자를 필요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오케이. 이번에 공법상 계약의 현적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협약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적인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 여부에 대한 다툼에 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된다. 2번도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원고가 허위 또는 중대한 가실 없이 행정소송으로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 만약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당사자 소송의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여기에도 봐봐요. 살짝 집어넣죠. 원래는 뭐예요? 논리 아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억지로 만든 문장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당사자 소송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고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당사자가 주장한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보죠. 행정법상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허가가 뭐예요? 허가라는 것은 우리 그래도 허가의 개념은 알고 가야 되겠죠. 허가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는 것. 이게 바로 허가라는 개념이고 특허는 뭘까요? 특허는 직접 상대방을 위해서 권리 능력, 특별한 권리가 포괄적으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게 바로 특허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인가라는 게 있어요. 인가가 뭘까요?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게 바로 이게 인가야.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 행정법에서 처음 하신 분들이 뭘 잡고 되느냐? 허가, 인가, 특허, 등록, 신고, 지정, 성인, 매너. 이게 이 단어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을 우리가 잡아주시고 특히 우리 인가와 대표적으로 허가와 인가와 등록 신고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대응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행정사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허가는 규제에 반해서 행위에 대해서 행정강제나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행위상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바로 여기 있죠. 이 부분에 틀려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에 대해서 허가라는 것은 허가의 개념 자체가 틀렸죠. 해제하는 거야. 해제하는 거.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인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상대방 금지와 관련된 경우이다. 3번의 정통적인 의미에서 허가는 원래 개인이 누리는 자연적 자유를 공익적 차원에서 금지해 두었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러한 공공에 대한 이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를 풀어줌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이게 바로 허가의 기본 원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4번 질문에 실정법상 허가 이에 대한 여기 면허, 인가, 인어, 성인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문상 개념인 허가에 해당하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의 정확한 개념을 잡아둔다면
여기에서 1번하고 3번은 1번 지문과 3번 지문 대조적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과 관련돼서 1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면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 우리가 박스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요 지문을 먼저 봐요. 요 지문을 먼저 보고 하나씩 지어 나가보자고요. 자,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행정은 공공의 이익이죠. 그러면 기억에 안 들어간 거 삭제. 자, 기억에 들어간 거 삭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동일하니까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미음만 하나 읽으면 답이 이제 정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처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부관에는 조태의 조건, 기한, 부담, 처리 유고 등을 말하며 자, 그러면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요 재량이죠. 재량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미음이 들어간 거 맞겠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본법과 관련돼서 요번에 이제 우리 세계 최초로 행정기본법이라는 당연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처음 시도고 행정기본법과 관련돼서 우리 뭐 시험 범위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논란거리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뭐든지 원리를 정해놓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죠. 행정적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오케이.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는 차별할 수는 없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11번과 관련돼서 행정기본법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박스 문제는 우리가 아주 좋아요. 충분히 우리가 완전히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로서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박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다 읽어서 풀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5개 지문에서 2개 읽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푸는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12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한다. 요거 이제 자, 1번에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의 사이에 가단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준의 업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번과 관련돼서 강화권 설정 허가 처분과 그에 따른 간상 개발로 인해서 재산상,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 및 주민들의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익의 한도를 넘었대요. 자, 수익의 한도를 넘은 재산상, 환경상 이익을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여기 증명을 했죠. 증명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증명 포인트죠. 앞뒤 문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증명하더라도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언밸런스야. 말이 수미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1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2번이 틀렸죠. 그러면 자,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라면 증명했다면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명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그러면 잘 정리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 장담이 여유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평상시 뭘 잡아라?
자, 평상시 모든 것은 우리가 감을 잡아두라는 거예요. 감. 이 감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감 잡는 문제집 이렇게 많이 나온 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자, 정답은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3번과 4번 지문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과 관련돼서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 결과 청구권. 이제 이 결과 청구권이 우리 뭐하고 똑같아요. 이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여기 이제 공법상 물권적 청구권이 결론적으로 결과 제거 청구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청구권이죠. 여기는 배상이죠. 여기는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한다는 거네.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시를 요건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방해받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이라는 게 우리가 판상하게 돼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러면 공법상은 결과 청구권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있네요. 자, 1번과 관련돼서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대상은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손해가 아니겠죠. 상당 인과관계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 자, 2번이 우리가 발생하고 1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과 제거 청구권은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 경우도 인정된다. 오케이. 원상회복이 행정주체에게 기대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가능해야 되겠죠. 자, 피해자의 가실이 위법 상태의 발생에 기한 경우 그 가실에 대해서 비례하여 결과 제거 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 이거는 행정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우리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비교하듯이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과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에 대해서도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13번의 정답은 결론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은 뭐예요? 나오는 문제는 또 나오는구나. 나오는 문제는 항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기출 문제를. 그래야 속도를 높이고 응용력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 이미 기자, 줄이자, 이미 기출된 문제야. 그럼 시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는 뭘까요? 그게 바로 기출 문제가 되겠죠. 기출 문제보다 좋은 문제집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 이것도 우리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역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1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보도록 하죠. 자, 14번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재결과 관련돼서 이 재결은 우리가 통상 재결 기간이죠. 기간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 부분 보시죠. 4번 봐요. 옳지 않는 것은. 4번 지문을 보니까 이거는 강행규정이다. 요 강행규정. 벌써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뭐일까요? 행정심의 재결 기간은 뭘까요?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이거는 분시 규정이 됩니다. 다음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의 기각 재결이 있는 후에도 원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재결의 기소력에는 반복금지 효와 원상회복 의무가 포함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불구분리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인정되며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불법할 수 없다라는 거고 행정청의 재결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분시 규정이라는 것.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사례 문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옳지 않는 것. 자, 여기 이제 벌법머니가 옳지 않는 것.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병무 청량이
하여튼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역시 군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수 가비 공약을 위해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을 멘탈하였으므로 재동포 자격으로서 지입국하자고 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입 가수 활동, 영리 활동을 없도록 하고 누구지 아시죠? 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요 사례 문제가 누구예요? 가수 아시죠? 누구라는 것. 불가하는 경우 입국 강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갑에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 정상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갑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요 사례 문제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가지고 예부에 표시된 경우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오케이. 표시된 경우 그렇죠. 이번에 행정어사가 예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인정된다.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3번 질문을 보면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어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예부에 표시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처분이 대상이 된다면 들어왔겠죠. 그렇죠?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요 지번에 대해서. 그러면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죠? 4번이 틀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16번에 대해서는 계획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의 통상적인 재량 행위와 계획 재량은 양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견해는 행량 명령의 계획 재량의 특유한 하자 이론이라기보다는 비례의 원칙을 계획 재량에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재량과 관련돼서는 역시 비례의 원칙이겠죠. 이번에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비교 결합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는다. 이렇게 되게 돼.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3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 행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게 돼요. 이게 누락이 돼요. 이제 앞뒤 봐봐요. 누락한 경우 이 행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계획 결정은 행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보기 어렵다 틀렸다는 걸 알게 수 있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이 행령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걸려된 경우에 행정계획 결정은 행령의 하자가 있어 비겁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행정조사기본법이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행정조사와 관련돼서 이 조사. 자, 1번에 보면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례 원칙이죠. 실시해야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오케이. 이번에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공공조사가 결론적으로 중복이죠. 자, 3번의 행정조사는 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줄 때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거다. 행정조사는 의약품은 요 범위가 밖에서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 법령 등을 준수를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왜 조사하겠어요? 자, 준수할 수 있도록 자꾸 먼저 지도 편달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자,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조사 목적 이해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절대 아니 되겠죠. 그러면 17번과 관련돼서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조사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면 자 17번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문제 3번을 우리가 찍어 나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17번의 정답은 100번 3번 전자 후자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3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행정규칙. 자 행정규칙에 대한 우리가 이제 법률이 있던 뭐가 있어요? 자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 대표적으로 시행령으로서 바로 시행규칙이 있다라는 거. 시행규칙. 그래서 시행규칙을 우리가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칙은 규칙인데 대표적으로 무슨 규칙이 행정규칙이라는 걸 알면서 문제를 벌거나 들어가야 돼요. 너무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자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법률 보충적 고시로서 근거 법령 규정에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성력 있는 법률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오케이. 자 이번에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는 법적 구성력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있는 거 봐봐요. 대외적과 여기 대내적이 우리가 뭐예요?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면 대내적 구성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거 이제 대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사실상 준비행위 또는 사전 안내로 볼 수 있는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공권력의 행사물로 항고 대상이 되선됩니다. 그러면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 주요 요강은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했어요. 행정규칙으로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일반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정하는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구성력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정하는 거야. 이거는 절차죠. 처분 절차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성력은 없다.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판매권에 대한 자 우리가 판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 사법에서 말하는 판매는 뭐예요? 판매라는 것은 이거죠. A가 B한테 집을 팔아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판매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판매 특약 등기로서 요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우리가 이제 요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겠죠. 그래서 판매라는 것은 자 되돌려 사는 거야.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의 토지 협의 진행일 또는 수용의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자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 전부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 토지 소유자 그 포괄 승계는 판매권을 되돌려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에 대해서는 그러면 봐봐요. 판매권의 발생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이해관계의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를 한정, 토지 사회적 경제 이용 제고, 사회 일반에 돌아갈 개발 이익이 원소유자의 기속되는 불합리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법 목적 등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있죠. 판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1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죠. 3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권 발생기한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 수용 등 원인으로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므로 단지 10년이 경과했던 사정만으로 판매권이 해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번에 법률 조항 91조 2연성은
판매 건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에 제한한 것에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이연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상 함매라는 것은 우리가 배도 담보이야. 그럼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10년, 요거는 우리 공직과가 관련돼서는 10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우리 요 2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1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20번째에서 우리가 풀어보죠. 국가배상권과 관련돼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배상이 뭐예요? 저 고의과실이에요. 그렇죠. 일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를 이탁받은 사인이 자,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그 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배상과 관련돼서 역시 고의 과실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점을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이 경우 공무원의 이중배상범죄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적용돼야 되겠죠. 이중배상범죄. 두 번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는 드세요 하고 줬어. 드세요. 요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과 관련돼서는 조금만 해주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행정법이에요. 바운더리가 넓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2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역시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군무원이겠죠. 자, 오타가 나올 거예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위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중복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요 4번이 그러면 4번하고 봐봐요. 자, 여기에서 4번하고 2번은 논리가 안 맞나요? 대조잖아, 대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 아니면 혹시 찍더라도 2번을 하든지 4번을 해야지 1번하고 3번을 쓰신 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과 관련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정보공개가 요즘 많이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공공기관인 자, 보유 관리하는 정보. 자,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번에 모든 국민은 정부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번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역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을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4번 질문에 대해서 볼까요? 자,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을 행정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에 따라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릴 필요가 없으나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여기 봐봐요. 상식적으로 봐도 왜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21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22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거죠. 이제 계고장이죠. 자,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이 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 기간을 내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는 자 대집행할 뜻을 미리 개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의 철거 명령과 행정 대집행에 대한 개고적으로는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것이다. 자 이번 지문 이행강제금 이게 실효성 확보겠죠. 강제하는 거.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각의 일정한 법률 위반 행위에 자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법권을 실행하는 가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3번 질문에 대해서 보죠. 자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에 의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기도 뭐에 납세 의무 여기도 많이 좀 이상하죠. 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줘야 되겠죠. 이제 참 봐요. 참 느끼니까 있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문제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4번의 토지, 건물 등의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로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요거는 쏙싹이 빠져나가죠. 4번을 읽어보니까. 자 그러면 요 22번의 정답은 자 2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에 한의사 등이 가지는 한약 조제권을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서 약사에게 인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한의사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오케이. 자 2번 질문. 합병 이전의 회사에 대한 분식 회계를 이유로 감사인 지정제 처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추가 적립 의무를 명한 조치의 효력은 합병 후 우선 존속하는 법인에게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뭐 합병 후입니다. 후 요거 오타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23번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당사자 사이에 석탄산업법 시행령 41조 4 5호의 소정의 재해 1호금에 대한 지급정부권의 부재소 합의가 있는 경우 여기 봐봐요. 자 부재소 합의가 아니에요. 합의가 없죠. 합의가 있기로 했는데 그런 합의는 도리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재소 합의 요 1호금 석탄산업 시행에서 설사 부재소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도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무슨 공권이죠? 개인의 공권에 관련된 문제가 되거든.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3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4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석유 판매 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양수인이 그 양수 허가 간사로부터 석유 판매 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 판매업의 양수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기책사유는 양신에게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그래서 우리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의 부관이야. 부관은 부관인데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는 겁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이야. 대표적으로 우리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도 있고 기한이 있고 부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부관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제대한 행위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명시적인 범죄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이게 바로 부관의 종류야. 조건과 기한과 부담이죠.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행정의 원칙에 적합하여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저해하지 않았죠. 이거 봐도 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죠. 자 이번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방적으로죠.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서 미리 정한 다음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죠. 자, 부과하려는 경우에 부과하려는 경우 부담으로 볼 수 없다. 부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담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관의 사후 변경은 법률의 명문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에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목적 달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오케이. 4번에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 조건은 부과를 벌칠 수 없는 기속형이 내지 기속적 재량형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아무런 근거가 없던 부과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부과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행정법상 행정입법 부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행정입법 부작이야.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은 일반의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 의무는 합헌법적 의무다. 오케이. 시행명령을 제정하도록 하면은 불구하고 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시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네. 자, 시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지만 그것이 불충분 또는 불완전하게 된 경우 행정입법 부작위가 아니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 25번의 3번.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행정입법 부작위가 뭐냐? 개념 한번 잡아보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자, 법규 명령을 재개정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행정입법 부작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이분이 아니죠. 그럼 저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법을 짧은 시간에 우리 국어 기출문제를 풀어봤지만 우리가 풀어보니까 어때? 감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합격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좋으실 거고 불합격하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기출문제를 반복 풀어보면서 우리 합격으로 가는 저 정상으로 향하러 가자고요. 하여튼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법은 국악선과 함께 꼭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